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다른 함수에 비해서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우선 삼각함수라는 녀석도 당연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처럼 우리한테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 이런 게 없어. 대신 이 삼각함수는 우선 그래도 이름이 있잖아. 촬영되고 있지? 이름이 있어. 네임드 함수라고. 우리가 어떻게 된 이름이 있는 함수들은 뭐가 다른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이름을 정해줬겠지. 그래서 이 삼각함수가 가지는 특징들이 중요해요. 특징들이 뭐가 있느냐? 주기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 모든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사실은 저 대칭성과 관련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우리 대칭이 되는 함수 뭐 있었지? 2차 함수 있었죠. 그치? 그 2차 함수처럼 이 삼각함수도 대칭성인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 그래프 자체가 선대칭이면서 동시에 점대칭이에요. 선대칭이면서 동시에 점대칭인 그래프라서 되게 특이한 그래프들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조금만 할 얘기는 뭐냐면 주기함수란 내용이야. 자, 우리가 주기라는 녀석은 가령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계절이 돌아오는 주기들, 사절기 뭐 이런 게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일주일은 7일 단위로 계속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반복할 거잖아. 그러니까 날짜는 바뀌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중에 이런 갑자기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이 일요일인 날이 있어? 그런 날 없지. 그러니까 우린 일요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우울해지잖아.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와서 4시간씩이나 해야 되고 막 맨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동안 계속 똑같은 요일이 반복해요. 이해돼? 자, 이런 그게 주기라는 말이야. 뭔가가 반복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요 주기란 얘기는 반복하는 길이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은 얼마의 길이로 계속 반복해? 몇 개 단위로? 7 단위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8일로는 무슨 요일이죠? 라고 물으면 뭘로 나눠? 7로 나눈 다음에 1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8일 후가 되면 무슨 요일이 되는 거야? 목요일이 되는 거야. 왜? 오늘 수요일이지? 7일 후면 여전히 수요일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하루 더 갔으니까 목요일이 됐겠지? 처럼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무언가가 반복한다는 얘기야. 반복하는 함수인 거야. 그럼 그래프가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겠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주기함수라고 부른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보는 함수가 아닙니다. 특이한 함수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돼? 계속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마치 어떻게 된 거냐? 얘는 이만큼의 그래프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복부 타는 거랑 똑같잖아. 이 그래프를 갖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갖다 붙여넣는 거잖아. 우리가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요 길이를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돼? 어떤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와. 그리고 그 반복하는 길이가 얼마니? 여기를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1짜리야. 그럼 주기가 얼마짜리야? 1짜리겠지. 1만큼 가면 계속 같은 함수의 그래프가 반복하는 거지. 1만큼 가면 계속 같은 함수 값이 반복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어떤 점이 있었어. 이 길이가 1이라고 해봐. 여기서 1만큼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그 함수 값이 서로 똑같다고. 돼? 가령 이 길이가 p야. 이 길이가 p라고 하면 fx에다가 p를 더한 값이나 fx 값이나 서로 어떻다? 같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야? fx란 그래프는 주기가 p짜리예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뭐냐? 진짜 주기가 p인지는 몰라. 이걸 만족하는 최소값이 p여야 주기라고 읽는 거야. 무슨 얘기냐? 주기가 2짜리야. 주기가 2짜리. 여기 봐봐. 얘 주기가 2짜리인데 얘 가기 전에 같아지는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
주기가 2짜리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같겠지. 근데 이건 사실 조금만 더 가봐. 여기다 2를 또 더한 거면 이거랑도 같겠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도 같겠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주기가 4짜리란 뜻이야? 4가 아닌 거잖아. 2인 건데 얘랑 얘랑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주기가 꼭 2짜리냐? 그렇진 않을 수 있겠죠. 이해돼? 다만 대표적으로 주기가 p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거꾸로는 안 돼. 봐. 주기가 p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p만큼 이동하면 함수값이 같아 라는 뜻이기도 하고,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이 이동해도 그 그래프는 일치합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어?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한다? 주기 함수라고 한다. 뭔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왜 삼각함수가 주기가 돼? 그 이유는 뭐냐? 일반 각에서 몇 도 돌아가면 제자리야? 그쵸. 360도 돌아가면 제자리야. 항상 각은 360도 돌아가면 제자리야. 제자리,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360도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들은 360도짜리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걸 계속 복부 타면 되지. 계속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주기함수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 주기함수, 삼각함수가 아니라 주기함수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잖아. 자, 누군가 반복할 거야. 됐어? 주기가 p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기가 p짜리 알겠어? 그럼 f의 1이랑 같은 게 누가 있어? f의 1 플러스 p. 또 뭐 있어? f의 1 플러스 2p. 뭐 다 같겠지. k가 정수기만 하면. p만큼 가면 계속 같은 녀석들이 반복하는 거야. 됐지? 영희와 철수가 서로 썸 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둘 다 알바를 해. 얘는 CU, 얘는 GS에서 알바를 하는데 영희는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어. 어? 얘는 3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 돼? 그러니까 영희는 며칠 단위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돼 있어. 7일 단위로 일을 시작하지. 새끼야. 쉰 다음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로봇이야. 계속 일하게? 5일 일하고 이틀을 쉬고 다시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니까 7일 간격이라고. 철수는 3일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4일 간격인 거야. 자, 둘이 동시에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일을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어. 그랬을 때 얘네들이 다시 서로 같은 이 같은 요일에 시작하는 건 언제쯤일까라고 했어. 오늘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가 되면 얘네들 다시 같이 일을 시작할까요? 얘는 며칠 단위야. 얘는 주기가 7인 거야.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야? 4짜리인 거야. 그럼 4하고 7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28일. 28일이 지나면 다시 이 그래프가 또 반복하겠지. 주기가 서로 다른 아이들을 더했어. 그래서 주기를 찾으려면 둘의 무슨 공배수를 찾으란 얘기야? 최소 공배수를 찾으란 얘기라고. 가령 주기가 3짜리인 어떤 함수와 주기가 2짜리인 어떤 함수를 둘이 더했어.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어?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가 돼? 얘는 3칸씩 가야 같고 얘는 2칸씩 가야 같잖아. 그럼 근데 난 이 둘이 더했잖아. 돼? 그럼 주기가 얼마짜리로 바뀌어? 6짜리로 바뀐다고. 그래야 똑같은 그래프들이 계속 반복하겠지. 이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녀석이 반복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최소 공배수와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주기함수 두 개를 더한다는 뜻은. 됐죠? 그리고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몇 도에? 360도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굴까? 탄젠트야. 탄젠트는 뭘 나타낸다고? 우리가 탄젠트는 기울기를 나타낸다며. 그럼 생각해봐. 기울기는 몇 도 돌아가면 기울기가 같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주기가 몇 도짜리겠어? 180도짜리가 되겠지. 왜? 봐봐. 탄젠트는 원이 있어요?
이 점의 탄젠트 값과 이 점의 탄젠트 값이 서로 어때?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돌아가도 항상 이렇게 원점 대칭 관계 있으면 탄젠트 값은 똑같지 항상. 그러니까 탄젠트만 주기가 몇 도로 줄었어? 180도로 줄었어. 돼? 그 다음 탄젠트 90도 있어 없어?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면 탄젠트 90이 없어. 왜냐? 기울기가 계속 뭐해져? 계속 커지지. 탄젠트 90 없잖아. 그럼 탄젠트 270도도 없겠지. 값을 가질 수가 없어. 계속 커지니까 무슨 선이 존재하겠어? 그렇죠. 또 점근선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걸로 이제 다음 설명을 할 건데 사인 좀 볼게요. 사인은 Y축 대칭을 해도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Y축 대칭 관계는 사인이 똑같잖아요. Y축 대칭하면 사인 그래프 똑같다며.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둘이 더하면 몇 도짜리야? 180도짜리인 거야. 그럼 그 가운데가 누구야? 90도겠지. 90도를 기준으로 좌우의 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잖아. Y축은. 이해돼? 사인 값은.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겠어? 90도 축 대칭이 된다. 90도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 사인 10도와 사인 누구랑 같아? 170은 같아. 봐봐요. 빵도 180도야? 어? 10도 돌아갔어. 여기서 10도 이렇게 가면 둘이 또 똑같겠지. Y좌표가 똑같잖아. 20도, 20도. 그럼 여긴 160도? Y좌표 똑같겠지. 사인값 똑같잖아. 30도, 150도. Y값 똑같겠지. 40도, 140도 똑같겠지. 이해돼?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관계 있겠죠. 대칭 축이 존재하겠지. 자, 그리고 삼각함수들은 어찌됐든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대칭성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인만 먼저 좀 볼 거야. 알겠지? 자, y는 sin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그리고 요 x가 각입니다. 맞죠? 됐지? 자, 그럼 그냥 여기다 선을 하나, 선생님이 주황색 선을 하나 긋고요. x가 어디냐면 여기가 x인 거예요. 자, 반지름이 일자리입니다. 그럼 sin x가 의미하는 건 실제로 y좌표니까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sin x예요. 자, 저 주황색이 움직이는 거야. 이 선이 여기서부터. 이 선이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야. 돼? 자, 이 선이 딱 여기에 와 있어. 그럼 빨간색 선의 길이는 얼마야? 0이 되겠지. 딱 이 선에 있으면 x가 0이면 이 선에 있으면 빨간색 선의 길이는 0이 됩니다. 그럼 점점 이게 각이 커져요. 커지면 빨간색 길이가 길어지겠죠? 돼? 길어지다가 여기가 제일 길겠지. 이때 길이가 얼마야? 1이야. 왜냐? 삼각 B잖아요. 그죠? 아무리 커도 1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사인 값은. 요 점의 좌표가 0,1이니까 1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시 각이 커졌더니 빨간색 길이는 점점 뭐해져? 작아지겠죠. 여전히 짧아집니다. 맞죠? 짧아져 하다가 0이 돼. 됐니? 그런데 이쪽에 있는 움직임과 이쪽에 있는 움직임이 서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0도입니다. 둘이 180도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얘는 지금 0이고 얘도 지금 0이야. 자, 얘네들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럼 이 녀석의 y좌표, 이 녀석의 y좌표가 서로 어때? 똑같지? 대칭적으로 움직이면 다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경과 여기 있는 동경의 합이 180이라면 맞죠? 사인 값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걸 통해서 봐봐. 두 각의 합이 얘네 둘의 합이 180이면 둘이 똑같아. 라는 뜻은 이 둘이 더한 걸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축인 거야. 90도짜리가. 그 다음 갑니다. 자, 빨간색 길이는 점점 뭐해져요?
길어지죠. 근데 그 값이 지금 현재 무슨 수야? 음수가 돼버리죠. 좌표로 보니까. 음수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이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다시 빨간색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죠? 길이는 짧아지지만 우리가 부호의 입장에서는 점점 커지는 상황인 거야. 됐니? 그러다가 다시 얼마가 돼서 0이 됐지. 제자리로 돌아왔어. 됐어? 그럼 사인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요 4칸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하겠네? 그래서 주기가 얼마짜리야? 2파이짜리인 거야. 360도짜리. 360도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해됐나요? 그 다음 사인은 Y축 대칭의 그래프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점 대칭에 있습니다. 나보다 180도 앞에 있어. 그러니까 나랑 거리 차이가 180도 나는 걸 말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항상 몇 도야? 항상 얼마야? 0이라고 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얘는 180도 대칭, 곧 원점 대칭의 그래프를 갖게 돼요. 자,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예쁘게 그린 건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대충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X축을 그려주시고요. 그리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Y축을 그려주시고요. 자, 아무리 사인과 코사인은 아무리 커도 1하고 마이너스 1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B의 값이 1보다 클 수는 없어. 됐어? 이해돼? 빗변과 높이의 B가 사인 값이잖아요. 둘이 같을 수는 있어도 갑자기 뭐 1보다 커지는 경향은 없습니다. 됐지? 4칸을 나눠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우리의 입장의 x는 요 x가 0도부터 90도, 90도부터 180도, 180도부터 270도, 270도부터 360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2파이까지 곧 한 주기까지의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요. 4칸을 나누시면 이렇게 총 4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까죠? 어떻게 되겠죠? 첫 번째 0일 때 0이래요. 0이었어요. 점점 커져서 90도가 되는 순간 1이 되겠죠? 그 다음 점점 작아져서 180도가 되는 순간 0이 될 거고요. 자, 음수가 돼서 점점 작아져서 270도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다시 0이 되는 순간 360도가 되는 순간 다시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뭘 예쁘게 그리고 없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속 이어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 봐. 이게 대칭축이야. 전체 그래프를 다 봐도 이게 대칭축이야. 알겠어? 선생님은 일부분만 보는데 선생님 요렇게만 그린 거에 접으면 얘랑 안 똑같잖아요. 그런데 더 그려보잖아요.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 갖다 그려져야 돼. 맞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파란색으로 접으면 이쪽 그래프랑 이쪽 그래프랑 완벽하게 뭐해? 겹쳐져. 그래서 이게 대칭축이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대칭축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대칭축이야. 그 다음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 있죠? 이게 대칭점이야. 원점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180도 대칭 관계에 있다고. 돼? 그 다음 또 만나는 이 점에 관해서도 또 대칭점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특징,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이게 다 대칭점이야. 그 다음 제일 꼭대기, 제일 아래 있지? 우리가 이런 걸 진자 운동에서 제일 꼭대기,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오케이? 요게 마루야. 그리고 제일 내려간 이 부분이 뭐라고 부르냐? 여기를 골이라고 부릅니다. 마루와 골이 되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축이 되는 거야. 돼? 자, 선생님 2차 함수 좀 얘기를 해볼게. 니네가 알고 있는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2차 함수가 대칭축이 3짜리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알파, 베타가 있대요.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합 얼마? 6이죠? 얘들아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아? 우리
야,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얘 아니야? 너무하지 않니? 3에서 K만큼 커지고 3에서 K만큼 작아지고 이거 아니니? 그럼 잘 보세요. 좀 이따 뒤에 가서 더 예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대칭축이란 의미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요. 이거랑 더한 값이 항상 얼마란 얘기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의 합이 항상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180. 야, 이건 삼각함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차 함수에서 얘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게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값, 요만큼 커진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요. 얘네 둘의 합은 항상 이거의 2배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알파면 너가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항상 얼마면 돼? 180. 그럼 사인 값은 서로 똑같다고. 무슨 축 대칭 관계야? Y축 대칭처럼 보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과 그래프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사인 X가 2분의 1이래요. 자, 특수각 중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몇 도? 30도. 이게 30도야. 그럼 여기 몇 도야? 지랄, 똥 싸고 앉았네. 둘이 더하면 몇 도라고, 새끼야? 근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얘기해야죠. 여기가 30도야. 그럼 얼마야? 그러니까 사인 150과 사인 30은 서로 똑같다고요. 이해를 해야 돼, 이제는. 이미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됐죠? 둘이 더하면 항상 몇 도? 180도. 이런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예쁜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총 하나의 주기 2파이까지입니다. 여기 점선 총 4칸짜리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하게 돼요. 저쪽 부분으로도. 자,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치역은 아무리 커도 얼마밖에 안 된다고? 1밖에 안 된다고요. 제일 작은 건 얼마예요?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정 지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나 정의역학하고 우리 책에 볼까요?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나? 정의역, 치역은 거기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건 선생님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다른 것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러 가야 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sin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없는 거야. 됐어? 내가 sin x를 구했더니 답이 2가 나왔어. 이런 건 답이 돼? 그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주기가 얼마짜리죠? 주기가 2파이짜리예요. 360도짜리란 뜻이라고요. 그럼 식으로 이걸 써보면 다음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럼 이걸 그래프에서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잘 봐야 돼. 지금은 선생님이 4칸을 그리고 요 그래프를 갖다 이어붙이면 됩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주기를 찾는 게 아니고 주기를 찾을 때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여기가 2파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여기도 2파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마루에서부터 마루랑 고리에서 골부터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선을 그었을 때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아니라고 알겠니? 마루와 골을 제외한다면 주기를 찾으려면 한 점에서 시작해서 요 점을 건너뛰고 다음에 만나는 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다 마치 무슨 이동한 것처럼 보여, 얘들아?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여. 2파이만큼. 다 2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됐어? 이게 주기의 뜻입니다.
진짜 할 일은 요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할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대칭축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그 대칭축이 얼마짜리냐? 90도, 270도, 2분의 5파이 이게 다 대칭축이야. 됐어? 선생님이 지금 그은 다 빨간색들이 대칭축인데 이게 왜 대칭축이냐를 설명해 보면 사인 파이 빼기 x와 사인 x가 똑같아요. 이 둘의 합이 180도만 되면 둘의 값이 서로 똑같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대칭축을 찾는 겁니다. x의 부호가 반대네.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거는 함수에서 찾는 식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칭축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대칭축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뒤쪽에 나오는 활용 문제들을 모두 풀어야 돼. 여기서 끝내고 가야 돼. 거기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칭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점에 대해 다 대칭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좀 보세요. 특히 여기 원점 대칭 함수네. 우리가 이런 걸 기함수라고 부르죠. 그죠? 교육 과정에선 빠진 말이지만 우함수, 기함수 설명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점 대칭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sin 마이너스 x는 저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간다고요. 됐나요? 기함수의 특징이 이거죠. 기함수의 정의, 원점 대칭 함수의 정의가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fx랑 같은 요 상태가 되는 걸 다 기함수라고 부르니까 사인은 정확하게 기함수입니다. 그 다음 파이, 0 대칭이라고도 얘기했어요. 파이, 0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 나보다 180도 앞에 가 있어? 이러면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그죠? 나보다 180도 앞에 가 있으면 부호가 항상 반대로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 파이, 0 대칭이야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아직 우리가 이걸 어디에 사용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대칭축과 대칭점이 있다는 건 알았다고요. 그럼 대칭축, 도대체 대칭축 어디다 쓰는 거야? 대칭축은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접으면 같아지는 거야. 우리가 이 대칭축이라는 건 접으면 같다야. 대칭점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중점이다란 뜻이야. 둘의 중점이다. 응? 다른 말로 하면 그림상 보면 180도 회전하면 같다 이런 뜻이라고. 이건 앞으로 이 설명은 계속 안 할 거야 이제. 되니?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먼 옛날이야. 대칭 이동이라는 걸 배웁니다. 점의 대칭 이동을 잘 보면 여기 한 점 A, B가 있고요. 이 점이 있고 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요 점에 관해 대칭 이동하래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너와 너의 중점이 너다를 이용하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180도 돌리면 얘랑 겹쳐진다는 얘기야. 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점의 입장으로 그냥 보자면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중점이 대칭점이에요.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럼 잘 봐봐. 이제부터 요거에 대해서 사인에서의 설명을 하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칭축이 하는 역할을 하러 가보면 이런 선을 하나 긋는다고요. 됐죠? 그럼
내가 너를 알파라고 하고 내가 너를 베타라고 하는 순간 그림으로 보여줄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고요. 그 이유가 뭐야? 이게 대칭 축이기 때문에 접으면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너의 합 무조건 파이여야 돼. 됐니? 자, 잘 보세요.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서로 어땠어? 서로 같았어. 같으려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게 얼마면 돼? 180도면 돼. 어디까지 해서? 360도 안에는 그런 일이 딱 2번밖에 안 일어나. 그럼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해? 이게 쭉 연결하면 또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 어?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 그래프를 계속 그릴 거기 때문에. 이 점도 같잖아, y값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겠어? 지랄 똥 싸고 앉았네. 아까 주기 설명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2파이짜리라고요. 그럼 어디에다가? 알파에다 뭘 더하면 돼? 2파이를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보세요. 우리가 사인 150을 찾을 때 이거 각변환을 통해서 사인 30이라고 찾잖아요. 그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예각으로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베타랑 여기 뒤에 있는 이 각들을 다 알파처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이 베타는 어떻게 된다? 파이 빼기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 알파에다 뭘 더하면 돼? 2파이를 더하면 돼. 그럼 얘를 더 연장시켜봐. 그럼 그 다음은 얘랑 얘랑 합친 게 몇 파이가 나와야 돼? 얘랑 얘랑 합친 게 몇 파이가 나와야 돼? 대칭축을 이해 못하는 거야? 5파이가 나와야죠. 왜 이상한 얘기를 해? 아니면 얘한테 2파이를 커져도 되고요. 왜냐? 여기서부터 주기는 한 칸 건너뛰고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파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파이 빼기 알파예요. 진짜 둘이 더해보세요. 5파이가 등장하죠. 그럼 니네 뭐만 외우는 거야? 니네가 할 일은 이 알파는 특수각이라서 니네가 찾아주는 거야. 이건 누가 구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 아이들을 찾는 건 이런 대칭성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시험 문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한 얘기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사인 값이 얼마가 되는 중학교 때도 보세요. 사인 x가 사인 a가 2분의 1이래. a는 몇 도니? 이거 찾는 게 어렵잖아. 사인 30은 외우면 되는 거니까. 맞죠? 시험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보고 사인 x가 k가 되도록 하래요. 그런데 k가 양수가 된대요. 이거가 되도록 하는 근 x의 값을 구하도록 하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y는 k라는 선을 연결해 본다고요. y는 k라는 선을 쭉 연결해 보면 한 주기 안에서는 요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 돼? 이 점을 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는 누가 구하는 거야? 이건 직접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각일 테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이 베타의 값을 구할 땐 뭘 이용하냐? 대칭축이 2분의 파이짜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예요. 따라서 베타는 파이 빼기 알파예요.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주기를 더하면 돼. 그 다음 값은 여기다 2파이. 그 다음 값은 여기다 2파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칭축이 하는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대칭축이 하는 역할이 접으면 똑같으니까 이건 끝난 거야. 근데 여기 아직 안 끝난 게 뭐냐? 아니 sin x가 마이너스 k가 되도록 하래. k가 아니고. 응?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배운 적이 없어. 왜? 마이너스 2분의 1은 예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뭘 이용해야 되느냐? 여전히 k, 이 알파를 무조건 이용은 할 거야. 알겠어? 잘 봐라. 이 점 대칭이라며. 응? 그럼 선생님이 요 점과 요 파이점을 일직선으로 연결한다고 쳐보라고.
가서 만났겠지. 일직선으로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k인 거야. 이 점 대칭이라며. 이만큼의 그래프를 여기를 잡고 180도를 돌리면 이 그래프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갑니다. 얘는 대칭축이 얼마짜리야? 요 그래프는 대칭축이 얼마짜리야? 아, 대칭축 있는 대로 제발 읽으라고. 2분의 3파이. 돼? 그러니까 너와 너의 x좌표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3파이가 돼야지 얘야. 아이, 이거 진짜 대칭축 하나도 몰라! 그럼 이거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무조건 너네는 알파밖에 못 구하는 거 알겠어? 알파를 이용해. 봐봐. 이 점에서 파이랑 연결해서 일직선으로 가면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야. 돼? 돼? 그럼 보자. 요 점 대칭이야. 그럼 너와 너의 중점이 파이란 얘기네. 얘 x좌표 지금 얼마야? 파이. 어? 그럼 너는 얼마야? 알파.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와 너의 중점이 얼마라고? 파이라고. 그럼 너랑 더한 게 얼마여야 돼? 2파이여야지.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돼? 그 이유는 뭐야? 더하면 2파이가 돼야 되니까. 됐지? 그럼 봐봐. 얘도 더하면 몇 파이가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인데, 야, 베타가 아까 뭐라 그랬어? 파이 빼기 알파라 그랬지? 그럼 여기다 파이 빼기 알파를 집어넣는 순간 이 값은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 나보다 180도 앞에 가 있어. 그래서 이때 x의 값은 파이 더하기 알파, 2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써지는 거라고요. 이제 이걸 암산해야 돼. 응?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당장 암산하란 얘기가 아니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갑자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를 0부터 4파이 범위에서 구하래. 어? 그럼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 뭐가 필요해? 2분의 1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 몇 도? 30도. 그럼 그 다음에 이때 x의 값은 나보다 180도 앞에 가 있는 거니까 180 더하기 30이 돼야 된다고요. 됐어? 그 다음 또 다른 하나가 나오겠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 너랑 더해서 대칭축이 2분의 3파이니까 3파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180, 죄송합니다. 36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도보다 파이가 이제 편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걸 파이로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또 하나는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라고요. 어? 근데 우리 범위가 어디까지야? 4파이까지야. 이걸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란 얘기잖아. 그럼 그 다음 답들은 여기다 더 얼마씩 더하면 된다고? 2파이씩 더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건 문제가 안 돼. 주기가 2파이가 되는 순간 그냥 2파이씩 더하면 되니까 얘들아. 이게 대칭축과 대칭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갖고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돼. 삼각함수. 왜냐? 야, 니네 보고 이거 막 평행 이동해서 뭐 그래프 가지고 ABCD 찾으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보고 그리라고 하지 않아. 이거 못 그려 잘. 선생님도 이거 막 평행 이동하고 뭐하고 하면 잘 못 그려 얘들아. 알겠니? 자, 누구의 그래프를 배운 거라고요? 사인의 그래프를 배운 거라고요. 됐죠? 그럼 한번 봐봐. 만약에 내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A배를 해줬어. 그럼 누가 바뀌겠어? 뭐만 바뀌어? 주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대칭축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주기가 안 바뀌었는데 그럼 뭐만 바뀌겠어? 최대 최소값이 바뀌겠죠. 그죠? A를 곱했잖아요. 야, 1에다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그러니까 얘의 범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다 A를 곱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겠죠. 자, 이거 x축으로 평행 이동할 거야. 의미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번째 할 일이 뭐냐? x 대신에 bx가 됐어.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가 중요해. 응? x 대신에 bx가 됐어.
돼.